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특별 브리핑. 주택 구입 준비하시라. 주택 구입 준비하시라. 어떤 내용인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발표되었죠. 요거 제가 한 2년, 3년째 지금 계속 추적을 해 나가고 있는데요. 22년 1분기 자료가 발표되었을 때 대구의 주택 구입 부담 지수 80.6이다. 이때 제가 한 2년 전쯤에 말씀을 드렸나요? 자, 이때 그러면 균형점, 이 회색선을 그렸을 때 위아래로 뭐 부담스러웠다가 덜 부담스러웠다가 부담스러웠다가 덜 부담스러웠다가 엄청 부담스러워졌다가 분명히 이거 내려갈 것이다. 균형점은 70, 최하단을 60을 목표로 준비하자. 23년 4분기 자료가 요 며칠 전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밑에 문구는 그대로 써뒀고요. 지금 얼마로 발표되었냐면 58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58. 이게 추세 흐름만 살펴보는 것이지 정확히 이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애매한 이유는 제가 수차례 계속 설명을 드렸었죠. 어쨌든 이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이상적인 시기 맞다. 이상적인 시기가 맞다. 물론 이렇게 꺾였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갈 때 여기 시간 텀은 항상 충분히 주고 지나갔다. 니 못 잡아 하고 이렇게 내빼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왜 이 추세만 믿고 이 수치를 정확하게 믿지 못하는 이유는 여기에서 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이 자료들 한국은행 자료 그리고 한국부동산원 자료 그리고 주택구입 부담지수까지 이 수치를 대입해서 계산을 해보면은 지금 현재 소득이 746만 원으로 한 1, 2년 전 500만 원에서 한 50% 정도 상승한 걸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를 제가 보정을 하죠. 보정을 해서 소득 수준이 지금 한 510만 원, 20만 원 그 정도 상태로 고정되게 만들어 놓으니까 집값이 한 2억 5,500, 2억 6천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매수를 시작하는 시기, 매수에 가장 적합한 시기, 이 부분들을 말씀드릴 때 주택 가격이 어느 정도면 괜찮은 것 같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죠. 괜찮은 시기는 집값이 한 2억 6천, 그 2억 6천의 기준은 어느 정도 집값이었냐면 이 부분도 계속 쓰던 자료를 계속 사용하는 겁니다. 자, 어느 자료냐? 중위 가격, 중위 평균 좀 애매합니다. 어쨌든 대구 집값이 평균적으로 가장 높았던 시기, 예. 그때의 값을 한 4억 정도로 잡아두고요. 가장 이상적인 시기는 60% 정도 하락했을 때 집값이 한 2억 4천 정도 되면 가장 이상적인 매수 시기가 될 수 있다. 지금 현재 대구 지점을 얼추 계산해보면요. 대략 한 65% 정도 지점이 와 있는 것 같습니다. 70%도 아니고 60%도 아니고 아마 여기 이제 매수 시작을 고려하는 그런 시기. 네. 요맘때쯤 시작을 고려하는 시기. 당장 사라 이런 말 아니죠. 네, 인사이트님 채팅창에 글 남겨주셨는데요. 주택구입 준비하고 사는 데까지 뭐 1, 2개월 만에 뚝딱 하실 것 같으면은 아직 시작 시기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이를 것 같고 한 6개월 정도는 최소한 바라보고 슬슬 알아본다. 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작 시기에 가까워지지 않았나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다각도로 계속 생각해야 됩니다. 무슨 일이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다각도로 계속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지금 그 한창 때 24년 4분기 기준으로 요거는 건당 거래대금 제가 매일 발표해 드리는 내용은요. 요거는 평균 값이거든요. 그래서 중위주택 가격은 여기보다 한 20% 정도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억 7천 정도. 2억 7천 정도가 지금 중위 가격인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목표하는 가격 한 2억 4천 수준 정도로 네, 집값이 고점 대비 40%, 한 2억 4천 정도로 올라 그러면 요 지금 평균 건당 거래 대금이 지금 쭉 빠지다가 어느 순간에 한 3억 정도 되는 시점이 오면 3억 정도 되는 평균 매매 가격이 3억 정도 되는 시점이 오면 그때의 중위 가격은 한 2억 4천 정도에 도달할 것이다. 중위 가격은 한창 때 4억까지 갔던 집값이 2억 4천 정도 오는 시점이 되면은 그나마 가장 이상적인 시점 그리고 주택을 구입함에 있어서 이 정도 주택 네, 한 2억 4천, 2억 6천 이 정도 오면은 월별 주택 원리금 상환 비율이 한 70만 원, 네, 월 70만 원 정도 상환하는 정도 원금과 이자를 합쳤을 때 70만 원 정도 그 말인즉슨 2억 4천짜리 정도
뭐 요 정도 주택을 샀을 때 2억 5천, 한 2억 5천, 4, 5천 그 정도 주택을 샀을 때 빚을 절반 정도 낸다고 가정하고요. 1억 2천, 뭐 1억 요 정도. 다시 여기 한번 2.5억짜리 집을 살 때 대출을 한 1.2억 정도 일으켜서 월 상한이 70만 원 정도 되면 그나마 지금 역대로 이 지난 시간을 쭉 이렇게 쭉 돌이켜 봤을 때 가장 집을 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럼 이게 될 것 같냐? 이게 될 것 같냐?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 훨씬 더 집값, 월 100만 원씩 빚을 갚아 나가던 그런 시절들도 있었습니다. 점수로서 집 못 사죠. 거래량 줄어들죠. 문제가 터져 나오기 시작하죠. 아직까지도 지금 월 상한 부담 비율은 이때 22년 4분의 3분기 이때 엄청 빚 많이 갚았었잖아요. 지금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는 건 맞다. 많이 나빠 보이지는 않는다. 문제는 그거죠. 이제 개개인이 처한 가정에서 소득 수준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는가, 그 이전의 소득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가, 그것보다는 약간 늘어났어야 될 거예요. 왜? 물가 지수나 이런 것들이 반영되기 때문에. 자, 네, 기영님, 이거, 아직까지 이거 예전의 표 그대로입니다.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이게 다만 시기가 조금 빨라지냐, 늦어지냐의 그런 문제 정도 차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요런 지점. 그러니까 이것도 모든 계층에서 다 준비를 하는 것은 또 맞지 않죠. 좀 고가의 아파트들 지금 고점 대비 30% 정도 빠지는 경향 나타나고요. 좀 인기 있는 중고가의 아파트들은 한 27, 8% 정도 빠지는 느낌. 네, 저가의 아파트들 거의 한 34%, 뭐 이 정도 빠지는 느낌 나거든요. 대구 평균 30% 정도 빠지는 느낌 나면서 요런 아파트는 매수 적기가 맞는 것 같아요. 좀 저가의 아파트들, 실거주 입장에서 접근할 수 있는 요런 것들. 네, 요런 것들 하락률이 40%에 근접해 간다면 요거는 나쁘지 않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때도 외곽이냐 연식이냐 이런 것들 다 따져봐야 되는데 외곽도 아니면서 연식도 무난하면서 거의 35% 이상씩 하락하는 거, 저층 1, 2, 3층도 아니면서 1, 2, 3층도 아니면서 하락하는 물건들이 종종 등장하죠. 그럴 때를 대비해 보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또 접근하는 방식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이 고가의 중인기 있는 곳에 중고가의 아파트들은 비싼 아파트들이 40% 하락률까지 바라본다면 얘들을 바라볼 때는 접근할 때는 한 고점 대비 한 33% 정도 좀 선호하는 지역이다. 그러면 하락률을 조금 하고 주택 구입함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부담을 조금 더 떠안더라도 난 그 정도는 떠안고 삶의 만족이나 안이나 이런 것들을 우선시 할래 하면은 이것도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죠. 그래서 시점을 딱 명시하기에는 모든 주택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 같지는 않다. 지금 제가 오늘 요 주택 구입 준비하시라 이렇게 제목을 붙였던 이유는 이 중위 가격의 아파트들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요 시점 제가 요 4.5 지점이 여기 정도라고 지금 현재 벌집 순환 모형에 따라서 이 꿀벌 순환 모형 아니죠. 꿀벌 순환 모형 아니고요. 여기 4국면, 5국면 이렇게 있다고 봤을 때 아이고 요거 이전 자료라서 5국면 초입 가격은 아직까지 조금 더 빠질 구간이 있어 보인다. 총선이 끝나고 어떤 위기들이 터져 나오고 정말 그런 얘기 나올 거예요. 니 미쳤나? 지금이 어느 시점인데 요새 집 사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이 정도 이야기가 나와야지 찐바닥이죠. 지금 사람들이 호시탐탐 계속 노리고 있다. 집을 살려고 뜸을 들이고 있다. 그 말인즉슨 완전 찐바닥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실거주가 되었건 뭐가 되었건 진짜 미쳤나? 요새 집 사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찐바닥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직까지 조금 더 남아있어 보인다. 근데 상황은 언제든지 급변할 수 있다. 이런 자료들 제가 다 한 2년 전에 만들어 놓은 자료 계속 활용하고 있습니다. 손바닥 뒤집듯이 계속 뒤집지 않는다. 그러면 왜 이렇게 상황들을 보느냐? 뒤에 또 따로 준비해뒀습니다. 지금 상황 요거 다시 한번 또 계속 되짚어 봅니다. 이제 매수 시기나 가격이나 이런 것을 계속 저우지 하려면은 지금 이
이 순환 모형, 사국면, 침체기를 지나서 거래량이 살짝 증가하는 것 같지만 아직까지는 확신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확신할 수는 없어요. 가격은 서서히 빠지고 있는 시기는 맞는 것 같다. 물론 이 시기에도, 사국면 이 침체기에도 23년도에도 가격도 오르고 거래량도 증가하는 모습도 보였었죠. 이때는 특별한 정책적인 이벤트가 개입했을 때의 문제였다. 자, 어쨌든 지금 국면을 다시 한번 보자면 좀 애매하다. 거래량이 감소하는 건지 증가하는 건지 약간 애매한 요 중간 정도 지점. 가격은 빠지고 있는 게 맞다. 어쨌든 우리는 지금 요 안 좋은 국면을 지나가고 있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 안 좋은 요 국면 어딘가에 분명히 있는 것 같다. 일시적으로 여기 거래량이 늘고 가격이 증가한다. 1국면 같은 현상을 23년도에 착시를 한번 불러왔죠. 60조, 정책자금 60조의 힘이었죠. 그게 아니었다면 명확하게 이 흐름 어딘가에 지금 요 흐름 4국면과 5국면 어딘가라고 분명히 인식할 수 있었을 텐데 1국면 같은 착시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집값 무조건 우상향이야. 그런 이야기 하신다면 집값이 이렇게 순환해서 올라갔다가 다시 여기에서 조금 떨어지다가 다시 이렇게 가능한 모형은 맞습니다. 조정을 아주 짧게 가능하다고도 알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불확실성 늘 있다. 다시 5국면 요 초입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상황 다시 보시면 경제적 낙관론이 대두된다. 좋아질 거야. 금리 떨어질 거야. 좋아질 거야. 반도체 좋아질 거야. 뭐 조선 좋아질 거야. 정유화학은 안 좋다마는 무기 수출도 잘 되고 있고 뭐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주택시장이 외부 환경에 대한 전환점으로 가격은 하락하나 거래량은 증가한다. 거래량 증가? 지금 이거 아직까지 정확하게 믿지는 못하겠습니다. 어쨌든 광역시 제가 브리핑 자료를 준비하다가 보면 거래량이 3월의 거래량이 2월의 거래량보다 다 많은 건 맞아요. 어느 정도 수준이 하면은 작년 최고 거래량 한 8월, 9월경에 나타났던 최고 거래량에 거의 근접한 거래량 수준으로 다시 치솟아 올랐습니다. 부동산 완화 정책 이미 다 내놨습니다.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이들이 물량을 조금씩 확보하면서 거래량이 늘어난다. 근데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이 3억 이하의 물건을 그렇게 많이 투자하나요? 지금 3억 이하의 물건의 거래가 실질적으로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느낌까지는 그닥 들지 않습니다. 주택시장의 분위기 좋지 않은 것 맞는 것 같고요. 건설사들은 분양 물량을 줄이지만 미분양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다. 어제자 미분양이 발표되었는데요. 한 9,900건대, 만건에서 9,900건대로 줄어들었습니다. 상국면에서 무리하게 부채, 이때 꼭지인지 모르고, 이때 영끌이었죠, 영끌이었습니다, 영끌. 상국면 가장 상단에서 샀던 사람들 버티지 못하고 물건을 던지기도 한다. 그러면 그때 분명히 요런 또 좋은 기회, 미리 준비하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더 나은 기회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시작 시기를 조금 매수 적기보다 조금 일찍 잡았던 것은 누군가는 던지는 물량 나온다. 주택을 구입한 사람만 이 금리 갱신했을 때 부담이 엄청 가중되는 줄 알았는데요. 자영업자도 장난 아니었습니다. 한 2.5% 금리로 코로나 시기에 대출 받았던 거 갱신하니까 5%, 6% 이렇답니다. 와, 이거 감당할 수 있는 범위가 넘어서는 것 같죠. 자, 그래서 지금이 매수를 다시 돌아갑니다. 계속 반복합니다. 시작 시기와 적기로 나눴다면, 자, 여기 때는 이제, 여기 다 지워지질 않네요. 순환 국면상에서 조금 더 떨어진다면 이제 시작할 수 있는 시기다. 하지만 매수 적기는 조금 더 기다려 보는 걸로 그렇게 생각한다. 이 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까. 부동산 완화 정책 무진장 쏟아내야 되죠. 무진장 쏟아내야 됩니다. 취득세, 양도세, 비과세, 가용한 수단은 다 끌어들여야 되겠죠. 투자자들까지
본격적으로 가세하고 매물도 늘어나지만 수요와 공급이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가격은 보합세를 유지한다. 가격이 아직은 좀 빠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이 기간이 충분히 뭐 실거주가 되었건 투자가 되었건 다 데리고 갑니다. 다 데리고 갑니다. 다 데리고 가지 않는다면 거래량이 살아나지 않고 분위기가 개선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준비는 하시되 급하지는 말자. 요거 지난번에 을지 멘션 범사 만삼에 있는 을지 아파트 범사죠. 범사에 있는 을지 요 아파트 요 차트를 가지고 오면서 1차적으로 자산 가격이 이륙했다가 한번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금 가격이 언론 보도 증가하고 집값 뭐 날라간다 학군지가 어떻다 저떻다 연일 떠들어대면서 집값이 오르고 열정으로 불타오르고 환상과 탐욕으로 끊임없이 어디까지 치솟을지 모르던 상태로 가다가 급격하게 조정을 받고 지금은 공포가 조금 엄습해 오는 요런 단계 요런 차트로 봤을 때 미스키 모멘트 요 차트로 봤을 때도 지금 분명히 여기 어딘가인 것 같다. 좀 다르죠. 입장이 조금 다르죠. 인기 있는 아파트들은 조금 더 위쪽에 머무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가격의 아파트들은 조금 더 아래쪽으로 더 많이 내려왔을 거고요. 어쨌든 얘들은 지금 시장 분위기가 저가의 아파트 지금 평균적으로 35% 가까이 하락한다고 해서 인기 있는 아파트들도 35% 하락하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분명히 그 어느 정도 퍼센트의 비율 차이를 두고 얘들은 나란히 움직일 것이다. 그럼 저가의 아파트가 층위를 조금 더 낮추었을 때 인기 있는 아파트들도 여기까지 있다. 이렇게 내려온다고 보면은 세트를 맞춰서 이렇게 움직인다고 보면은 그럼 좀 인기 있고 땀들이 다 좀 선호하는 이런 지역들 감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듯이 더 떨어져라 막연히 기다리기보다는 그냥 현재 가격이 이렇게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 갭 차이가 이 고가의 아파트 그리고 저가의 아파트의 이 갭 차이가 계속 유지될 수 있다는 가정하에 뭐 투자가 되었건 실거주가 되었건 알아보는 게 지금은 조금 더 합당한 판단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려올 구간은 뭔가 조금 더 있어 보인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CT은행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부실 PF는 110조나 된다. GDP 5%. 제일 충격적인 건 이거였죠. 구조조정이 시작된다. 올 하반기부터. 일단 총선 이후에 모든 게 다 터져나올 우려가 있죠. 유가도 전년 동월 대비 많이 올랐죠. 환율도 올랐죠. 물가는 당연히 오를 것이고 전기요금, 뭐 가스요금 이런 거 다 오른 것들이 반영되는 시점들과 이 위기가 터져 나올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이 같이 터져 나올 수 있죠. 준비된 예고된 위기는 위기가 아니다. 작년에 PF 200저 있을 때 그 1년을 지금 질질 끌었죠. 이걸 살려내려고 어떻게 하면 살려낼 수 있었습니까? 대책이 있었습니까? 대책은 미국이 금리를 내리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죠. 금리가 많이 떨어지면 PF 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이고 당연히 위기의 확률은 줄어들 것이다. 근데 웬걸? PF 점점 더 부실해지면서 이 금리 오히려 PF 금리는 더 올라가고 있는 그런 추세죠. 오히려 위기가 해소되기는커녕 위기를 더 키워온 1년이 되었던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터져나왔을 때 경제 성장률이 0.4%입니다. 그러면 저는 일본처럼 왜 이렇게 이 두 가지 모형을 이 벌집 순환 모형과 이 두 가지를 늘 같이 끌고 다니냐? 저는 이 L자형 패턴을 늘 51% 확률로 순환 모형을 49%의 확률로 지금도 변함없이 예전에 말씀드린 것과 다름없이 똑같이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모형으로 일본이 갈 수밖에 없었던 건 일본이 저성장으로 가는 거죠. 우리도 경제 성장률 지금 작년에 1.6%였던가요? 네, 2% 아래로 뭐 서울대 교수님이 그랬어요. 2% 아래로 한 2년 정도 연속적으로 발생하게 되면은 일본처럼 장기 저성장 잃어버린 그것이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시절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 주택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온전히 버텨낼 수 있을 것인가?
뭐 주택 가격이 오르는 원리 어제 뭐 댓글 이런 것들 있었을 때 주택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려면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해야지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경제 성장이 주춤한다면 이 전체 주택을 떠받치고 있는 이 주택 가격 또한 온전하기는 힘들 것이다. 왜? 경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해줘야지 월급도 오르고 집을 살 수 있는 구매력도 좋아질 텐데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것이 여러 가지 지표들에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 L자형, 일본식, 그렇다고 해서 일본식으로 이렇게 계속 장기 우하향한다고 해서 집을 사지 말라는 말씀은 절대로 아니죠. 아까 주택 구입 빛나 지수 다시 돌아갑니다. 월 뭐 70만 원 정도, 월 70만 원, 75만 원 정도 원리금을 부담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면 이것이 뭐 월세로 살아가나 전세로 살아가나 그렇게 살아가는 거에 비해서 그렇게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닌 것 같다. 월 500만 원 버는 집에서 75만 원을 부담해야 된다. 주택 가격으로 20%가 채 안 되죠. 한 15% 정도 주택 구입 주택을 유지하고 살아가는데 비용을 쓴다. 이 정도는 상당히 양호하죠. 상당히 양호한 수준입니다. 20% 정도 수준도 저는 양호하다고 보고요. 뭐 DSR 비율 40% 풀로 대출을 받아서 쓴다. 이것은 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 다시 저 가격 한창 때 가격이 4억 정도 했던 가격이 고점 대비 2.4억 정도까지 떨어지면 40% 정도 떨어지면 가장 이상적일 수 있다. 이것이 적기다. 지금 시점 느끼면 한 2.5억에서 2.6억 정도 이제 매수 시작을 이제 준비하는 단계, 준비라고 해야 되나요? 예. 요런 정도의 느낌. 그러면 실제 대구 가격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살펴보면 최근 일주일치 정도 자료를 가지고 와봤어요. 4억 3천이 3억 1천. 한창 때 4억이었으니까 가격을 한 10% 정도 빠면은 이거는 한 2.8억 정도 잡을까요? 네, 4억짜리 아파트가 조금 환산해 볼게요. 한 2.8억 됐다. 약간은 부담스러운 정도다. 네, 층수도 무난했죠. 1, 2, 3층 아닙니다. 연식은 20년 차 정도. 그리고 4억 3천짜리가 3억 800으로 갔다. 마찬가지로 요건 한 2.7억 정도로 줘둘게요. 4억짜리가 2.7억. 성당 내면 1평 세당 29평형. 4.6억짜리가 2.9억까지 갔다. 그러면 이 하락률이 지금 36% 정도로 잡히는데요. 한 15%, 2억 9천에 15%, 3천, 한 4천만 원 빼면 한 2.5억 정도 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요거는 매수 시작 시기로 보면은 좀 무난하죠. 이 정도 집을 빚을 절 40, 한 5% 정도 빚을 내서 집을 산다. 한 2.9억짜리 집을 내 돈 1.5억을 가지고 1.4억 정도를 대출을 일으켜서 집을 산다. 지금 집 사는 시기 아니야. 나 월세 살면서 좀 더 기회를 엿볼래. 하면서 월세로 날려버리는 거나 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주의할 점은 이때 고점을 형성했던 것이 주변의 개발 붐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갑자기 집값이 너무 뻥튀기 되었거나 이런 경우들은 약간은 경계할 필요는 있을 겁니다. 4억 3천까지 갔던 것이 2억 9천으로 떨어졌는 유니버시아드 선수촌 1단지 41평형. 네, 환산해보면 대충 한 2.5억 정도. 괜찮은 지점인 것 같아 보이죠. 근데 이때의 함정은 층수가 1, 2, 3층. 저층은 하락률을 조금 더 잡아야 되니까 그게 마음에 살짝 걸리긴 합니다. 연식은 20년차 정도. 함정 그린빌 연식 20년차 정도에 가격 3억 8천이 2억 8천. 환산해보면 한 2.9억 되니까 약간 비싼 것 같은데? 근데 여기는 요 동네에서는 약간 좀 선호하고 인기 있는 지역이죠. 그러면 약간의 프리미엄을 더 주고 사는 것도 많이 나쁜 것 같진 않다. 효성타운 1차, 이것은 이제 30년인데 또 더 35년 정도 됐나요? 5억 4천까지 갔던 것이 2억 4천이라 그러면은 가격 환산해보면은 이거는 2억입니다. 예, 4억짜리 아파트가 거의 2억이 되었는 것과 비슷한 느낌일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매수 완전 적기가 완전 맞아 떨어지죠. 그러면 이제 이거 연식이 35년 차입니다. 이것을 리모델링을 해서 살 것이냐? 또 애매해지는 부분들이죠. 재건축이나 이런 것들도 힘들어 보이고 그래서 너무 외곽이나 이런 것들 또 좀 제외시키고 몇 가지 제외시켜야 될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분명히
분명히 마음 괜찮은 물건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또 그 이전 날짜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혁신도시 서한이 다음 연식 10년차 3억 7천 환산해보면 4억짜리가 한 2.8억? 2.8억 정도 잡을까요? 약간은 비싼 느낌이 있다. 여기서 한 10%만 정도만 조정을 받더라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바뀔 수 있다. 목현화성 41평형 연식 25년차 네, 36% 정도 돼요. 4억짜리가 2억 6천 정도. 여기 4억짜리가 2억 6천. 요 표를 따로 환산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네, 요 정도 느낌이죠. 근데 연식이 좀 마음에 걸리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배제할 부분들을 약간씩 배제해 나가면서 관심군의 아파트들을 몇 가지 두고 부동산 지인 사이트나 이런 것들 제가 알려드리는 그런 것도 살펴보면 안 되겠습니까? 신천 휴먼시아 한 15년 차 정도 다 되어 가고요. 1, 2, 3층도 아니죠. 한창 때 4억 정도까지 갔었던 거 지금 환산하면 한 2.65억, 2.7억 요것도 조금만 더 조정받으면 굉장히 매력적일 수 있는 이런 가격들. 그래서 가격 지금 뭐 2억 6천, 7천, 뭐 3억 아래 아파트 제가 잘 소개시켜 드리고 있지는 않지만 고점 대비의 가격을 생각하면 괜찮은 것 같다. 이때 지금 형성되고 있는 가격이 어느 시절 가격이냐 보면 돌아가 보면은 상당수가 뭐 2016년, 2017년, 2018년 뭐 요맘때 가격으로 형성되는 것이 많습니다. 고점 대비 30% 이상 33%, 35% 이렇게 막 빠져나가는 것들. 또 그 이전 날도 한번 가볼게요. 4억까지 갔던 것이 2억 8천. 2012년시 10년 차에 10년 차에 아주 약간만 더 조정받으면 될 것 같은데 여기는 입지도 괜찮은 것 같다. 난 여기 마음에 든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평균 하락률 좀 3억 아래쪽 그런 것은 40%까지는 생각하지 않더라도 대충 여기는 한 33%만 떨어지면 괜찮은 것 같네. 그럼 가격 조정이 한 5% 정도만 받으면은 뭐 그 정도는 뭐 빚내 갖고 약간 빚내고 들어가서 원리금 갚으면서 내 전체 소득 범위에서 뭐 한 20% 이 정도로 주택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다면 크게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또 고가의 아파트들을 바라보면 생각은 조금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할인율이나 이런 것들 조금 다르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이고, 물론 또 그런 아파트를 샀을 때 소득을 일괄적으로 뭐 아까 500만 원, 뭐 가구당 500만 원 기준이 아니고 소득이 조금 더 많다면 원리금 부담이 전체 뭐 원리금 부담이 뭐 아까 75만 원 정도. 네. 500만 원 소득자가 75만 원 정도 원리금을 갚아 나가면 아주 이상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비율로 따지면 15%죠. 근데 우리 집은 돈 1,000만 원 벌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원리금 부담이 150만 원. 그래봐야 15%. 조금 더 비싼 가격의 주택을 사도 무리가 없으면 괜찮을 것 같다. 4억 3천까지 볼일 오타캐슬 4억 3천까지 갔던 곳이 2억 7천. 하락률은 80, 30, 한 7% 정도 되는데요. 환산해보면 4억짜리가 대충 한 2.5억 정도 느낌 나나요? 근데 여기도 주변에 아파트 개발 때문에 너무 좀 순간적으로 부풀려졌는 가격이 있다면 그 거품을 약간 제거하고 봐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별로 나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의 물건이 충분히 많죠. 이 웬만하면 30 몇 %씩 하락했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또 이전 날로 또 한번 돌아가 볼까요? 장기 파랑새 마을 한창 때 4억 2천, 지금 2억 7천, 35% 하락. 그래서 매수 적긴 어쨌든 40%. 모든 사람에게 일괄적으로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닐 수 있다. 하지만 15년차 연식에 따라서 할인율로 조금 다르게 적용해 보기도 하고요. 매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좀 계산 가능하실 거예요. 이 하락률 기준 항상 고점 기준으로 같이 살펴보시면 되니까 4억까지 갔던 것이 2억 7천. 약간 비싼 느낌인데 일단 1, 2, 3층은 아니고 연식이 15년밖에 안 되었네. 그러면 요것도 한 5%만 더 조정받으면 그런 느낌으로 바라보면 되겠죠. 근데 뭐 빚을 뭐 70% 내야 되고 80% 내야 되고 이러면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몇 건의 아파트를 더 살펴봐도 연식이 마음에 걸리는 것들이 많아요. 연식이 25년, 30년 되면 일단은 조금 배제하고 17년 되는 거 4억 하던 것이 3억.
연식이 좀 걸리는 게 좀 있죠. 한 15년 차 됐는데 4억 6천까지 갔던 것이 2억 9천. 그럼 요거 4억으로 환산해보면 한 12% 빼면은 한 3천만 원 빼면 한 2.6억. 이렇게 어느 정도 좀 사정권 안에 들어와 보이는 곳들도 분명히 있다. 그 이전 날도 또 한 4억 2천짜리가 요런 느낌. 지금 요런 느낌을 사기에 뭐 실거주나 이런 입장에서 준비하기 당장 괜찮아 보이고, 또 소득이 좀 더 있고 여유 있는 사람들은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가의 아파트, 저가의 아파트 갭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준비는 하되 서두르지는 말자,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예, 쿠팡 알리, 예, 쿠팡 알리. 저를 먹여 살리는 쿠팡 알리. 준비한 내용 오늘 여기까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채팅창 잠깐만 살펴보고 이거죠. 주택구입 부담 지수가 발표되면서 23년 4분기 주택구입 부담 지수가 발표되면서 그 이전에는 생각도 못했던 이만큼 내려왔습니다. 역대 평균보다 훨씬 더 하회하는 수준까지 현재 내려와 있는 상태다. 그리고 이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이 바닥을 기는 구간이 늘 깁니다. 한번 내려오면 길게 바닥을 깁니다. 그래서 순환 모형, 아까 좋은 시기에 집을 사더라도 좋은 시점에 잘 잡아도 장기 침체에는 고통이 따른다. 좋은 시점에 이 바닥에 육국면 아주 초입에 잡았는데 이 육국면 말까지 기다리려고 하면 좀 지겹거든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보면, 자, 이 구간들, 아까 육국면 바닥을 기는 요 구간, 요 평균을 하회하는 요 구간, 분명히 요 구간도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왜요? 집 살라고요? 미쳤어요? 요즘 누가 집 사요? 분명히 이런 이야기 나오는 시점이 다가오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댓글 조금만 살펴보고 마칠게요. 인사이트님 계십니까? 나가셨으면은 답은 따로 안 드리고요. 고향 일기 신도시, 경기도 전체적인 통계는 같이 보는데 고양시만 따로 보지는 않아 가지고요. 말씀드릴 부분 없을 것 같고, 중산자이도 경산 쪽은 제가 근래 안 살펴봤습니다. 이게 하여튼 대구 시장에 따라가는 곳이니까요. 이게 뭐 잘 사냐 못 사냐는 이 기준이죠. 소득 수준이라든지 부채를 얼마나 갚아 나가야 된다든지 그것이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김경민이 반갑습니다. 블랙킹님도 아까 제가 좀 전까지 계속 말씀드리던 그 고양시더라도 그렇게 역대 고점과 견주어 보고 다른 인근 지역의 하락률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견주어 본다면은 아마 아까 뭐 이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버머 아이파크 분양가가 10억 정도 나왔나요? 버머 아이파크 아직 살펴보진 않았습니다. 자료 한 번도 안 찾아봤어요. 나중에 범사만삼 다뤄드렸던 게 2월 16일 날 다뤄드렸던가? 그때도 버머 아이파크 한 번씩 언급되곤 했었죠. 다음에 번사만상 할 일이 있을 때 그때야 버머 아이파크 자료 좀 찾아가지고 그때 말씀을 조금 덧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와카니까님 반갑습니다. 아, 인사이트님 계셨군요. 네. 네, 건강한 편님 주말 잘 보내세요. 아, 애플시티님 오랜만에 와주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중동 쪽이 사실 신생아 특례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계속 산다 혹은 조금 애매한 부분은 약간 있어 보이긴 해요.
중동 쪽에 들어가서 살기 좋은 것은 좀 자녀들이 좀 장성하고 난 이후에 저는 중동 쪽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뭐 교통 접근하기에도 썩 나빠 보이지는 않고 운동하기에도 나빠 보이지도 않고 좀 그런 느낌의 중동이지. 이 모르겠습니다. 그 요즘에 아파트가 아마 지어져도 한 1000세대 정도 돼도 그 학생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인근의 학생 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런 자료들도 한번 찾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중동 쪽에 가서 애기 엄마들이 유모차를 끌고 나오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것 같다. 네, 끼리끼리 좀 모여 있는 게 나은 것 같더라고요. 애플스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음. 동대구 지역도 계속 인기 있는 지역. 동대구역도 어, 몇 손가락 안에 드는 그 인기 있는 지역들이죠. 그래서 가격이 더 잘 버티고 있는 지역. 네, 저 가격에 비해서 조금 더 버티고 있는 지역. 인기 있는 지역은 약간의 더 프리미엄은 같이 묻어 가줘야 되지. 똑같이 하락하고 하락률이 이게 똑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현금 1.5억으로 5억짜리를 살려고 한다. 그러면 원리금 부담이나 이런 것들 고민해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뭐 소득이 괜찮은 이런 상태라면 이런 표에 넣어 보는 거죠. 이런 표에 뭐 넣어 가지고 내 소득이 한 1000만 원 된다. 우리 가구의 소득이 한 1000만 원 된다. 그렇게 했을 때 이걸 한번 계산해 볼까요?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볼까요? 지금 요 구간을 한번 같이 보고 있는데요. 요 구간을 인사이트님 그리고 호호님, 네, 요 구간을 잠깐 보고 있는데 가구 소득이 한 1000만 원 되고 지금 현재 금리 상태로 5억짜리 집을 산다고 했을 때 대출 금액이 2억 3천, 집값의 뭐 47.9%인가 그런데요. 뭐 대략 한 45% 정도 대출 낸다고 했을 때 원리금 부담이 150이에요. 그러면 1000만 원에 150만 원을 부담한다. 부담스럽지 않죠? 부담스럽지 않아요. 역대 낮은 수준의 그것을 하는 건데 이 숫자를 바꾸면 되나 모르겠다. 대출 금액이 3억 5천이다. 그러면 월 상환 금액이 200만 원 정도 됩니다. 210만 원. 내 소득이 1000만 원 정도 된다. 우리 가구 소득이 1000만 원 정도 된다. 그러면 200만 원 아까 비율로 따지면 20% 정도죠. 소득의 20% 정도 부담하면서 주택을 유지해 나간다. 이것도 많이 나쁜 판단은 아니에요. 근데 내 소득이 500만 원 수준이다. 근데 5억짜리 집을 사서 3억 5천을 대출을 받아서 월 220만 원을 갚아 나간다? 그럼 이게 40%가 넘어가거든요. 500만 원 소득에 220만 원을 매달 갚아 나간다? 그럼 요거는 좀 약간은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나는 뭐 취미생활이고 뭐 사회생활이고 다 필요 없다. 나는 집만 있으면 된다. 그런 사람들이 택하는 선택이죠. 어째 좀 답이 되셨나요? 네. 뭐 많은 사람들이 DSR 40% 비율로 풀로 대출 맞춰가지고 다 집 사지는 않거든요. 신생아 특례라면 또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 금리를 또 다르게 하면은 소득 수준이 처해 있는 입장이 다 달라서요. 금리가 지금 4.4%가 아니고 금리를 2.8%로 부담하면 그래도 190만 원입니다. 월 190만 원. 3억 5천이라는 이 금액 자체가 금리가 낮더라도
이 원리금을 같이 분할해서 상환하는 원금도 같이 분할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어, 금리가 2.8%라고 해서 금리가 2.8%로 많이 떨어지지만 좀 이제 좀 보이시나요? 이거 제가 이걸 좀 크게 해서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금리가 2.8%로 많이 떨어졌지만 원금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최종식 계산 방식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대출 이익인 어쨌든 월 부담을 그래도 30% 안쪽으로 집을 유지하면서 소득의 30% 안쪽으로 유지하면은 그나마 상황이 나은 것 같고 40%는 좀 간당간당합니다 사실. 막 스트레스 DSR 이런 거 도입되면서 점차 이 비율도 줄어들고 이런데 거의 나는 35% 정도 대출 받았다고 원리금 상환 비율이 35% 정도라고 이렇게 안심하고 있었는데 스트레스 DSR 때문에 갑자기 이 DSR 40이 아니고 체감 DSR이 35로 바뀌게 되는 순간 남들이 봤을 때 나는 풀 대출을 받은 이런 상황이 되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남산 롯데캐슬 뭐 7억 한 2천 정도 맞죠? 중고층 기준으로 7억 2천 정도 나오니까 남들이 선호하는데 근데 그 인근에 있는 아파트는 저는 별 반사이 없어 보이는데 한 1억 정도 더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데 그 까닭이 항상 좀 의아하더라고요. 우특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우특님 반갑습니다. 대구의 내거리들, 대구 내거리들 주곡밖에 없습니다. 이제 대구의 웬만한 그 상업, 뭐 중심 상업지구나 상업지역들, 일반 상업지역들 이런 것들 온통 주상복합으로 다 도배돼서 우특님이 울산 전문가요. 대구 영남지방 우특님 전문가시잖아요. 오통님 말씀하시는 거 다른 분들도 좀 잘 봐놓으세요. 댓글도 한동 많이 남겨주시고 인사이트도 많이 주시는데 늘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나무선님 고맙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 신생아 DTI만 생각하고 하는데 이사는 안 가시나요? 거기서 계속 붙박이로 계속 사시나요? 조금 장기적으로 생각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불대출은 좀 위험해. 그런 느낌이에요. 요즘 신규 분양가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서 구축 집값이 보장될 것 같기도 하다. 맞습니다. 정말 이게 정말 갈린 길입니다. 경제는 애플시티님 말처럼 경제는 아까 저 경제 성장률 부분도 아까 요거 차트는 그만 봐도 되겠죠. 경제가 성장률이 지금 우리 이런 형태죠. 쭉 침체해 나가는 형태죠. 이 침체해 나가는 형태에서 위기를 막아보고자 하고 돈을 살포하게 되면 이거 정말 인플레이션 일어나면서 아르헨티나 꼴 나는 거죠. 터키 꼴 나는 거죠. 그러면 아이고 나라 망한다, 아르헨티나 꼴 난다, 터키 꼴 난다. 그렇지만 이 실상을 알고 보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주식 가격도 폭등, 주택 가격도 폭등. 이게 양 사이드로 주식 가격 폭등, 주택 가격 폭등 이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안 가지고 있으면 정말 이 포모를 겪게 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좀 늘 일본식으로 망하면 물가도 안정, 뭐 집값도 안정. 차라리 안정되는 삶이 차라리 나은 것 같지. 누군가에게 엄청난 자산 증식을 가져온 아르헨티나식, 뭐 터키식 이런 것들이 안 일어나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나라가 누란지 위에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정말 망해간다는 느낌이 들 때 오히려 맞죠? 이 버블의 가치, 자산의 가치 올라타야 될 수도 있고 그 어떤 순간이 다가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금리 인하 저도 부정적으로 보고 어제 발표된 또 지표에 따르면 미국이 금리 인하를 올해 뭐 3번 한다고 이야기를 그전에는 호언장담을 했지만 2번으로 살짝 꼬리를 내리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일부에서는 한 번밖에 금리 인하를 못할 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서 지금 시장 상황이 좋다. 지금 상황이 안 좋다. 그러니까 앞으로 좋아질 거다. 금리 좋아질 거다. 경제 상황 좋아질 거다. 환율 좋아질 거다. 물가 좋아질 거다. 좋아질 거다. 이게 언제가 문제 같습니다. 언제? 언제? 나머지 7곡은 가격 변동이 그렇게 심한 곳이 아니잖아요. 매천동은 조금 다르다. 음. 그래서 이 다 데리고 간다. 나중에 지금 집 살 사람 버려놓고 가면 집값이 오를 수가 없습니다. 다 데리고 갑니다. 다 데리고 가.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이 아래 구간, 지금 이 구간, 이것을 1년 만에 논스톱으로 통과하느냐, 2년이 되냐, 3년이 되냐, 더 길어지느냐. 그 이제 계속 상황을 계속 분석해 봐야 되는데, 명확한 답을 아무도 내려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까 그 소득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부담스럽지 않다면, 네, 그런 관점에서 개인 자기의 입장에 맞추어서 생각해 봐야 되겠죠. 남들하고 비교할 수도 없고, 일률적인 이런 기준에 그 잣대에 맞춰서 끼워 넣을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인사이트님. 그래서 뭐다 비싼 물건 하는데, 그래서 지금도 약간, 아까 중고가의 아파트들, 인기 있는 중고가의 아파트들, 중고가의 아파트, 저가의 아파트 했을 때, 여기 약간 그게 있죠. 이 김치 프리미엄 있죠. 김치 프리미엄. 김치 프리미엄 약간 있습니다. 그런 미련이 있죠. 폭등했을 때, 가격이 다시 재차 폭등하게 되었을 때, 이런 순환 주기를 따라서 이렇게 타고 폭등하게 되었을 때, 분명히 얘가 더 오를 것 같다. 그런 프리미엄이죠. 그래서 전세 거래량도 지금 많지 않고, 음, 그런 시점 같습니다. PF 문제 터지면, 건설사 일부가 문제가 되면, 그 일부 아닙니다. 그 2차, 3차로 이어지는, 그 파생되는 산업까지 너무 많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100조, 200조의 부실의 문제가 아니고, 너무나 많습니다. 연관된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뭐 100조의 부실이다. 그러면 그 파급력은 200조, 300조 뭐가 될지 모르죠. 그래서 나라경제 시티은행에서 보고서를 낼 때 저 PF 100조짜리 터지면은 경제 성장률이 0.4%로 주저앉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 나오는 거겠죠. 그러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천문학적으로 풀어낸다? 그러면 또 막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온다? 정말 그 나라 망하는 꼴로 갈 수도 있는 거죠. 저절로 터지고 거품이 사그라들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확한 답은 없다. 주택 구입을 준비하시되 내 소득가, 안정적인 나의 소득가 견주어 봐서 부담이 덜한 방향으로 선택을 하더라도 갑자기 집값이 폭등을 하면서 나에게 엄청난 소외감을 안겨줄 것 같지는 않다. 네, 이 정도까지 내용 맞히면 되겠죠? 근데 아까 주택 구입 부담지수 뭐 차트 요 계산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 뭐 제가 이런 것들 같이 공유해 놓으면 좋을 텐데 자기가 원하는 숫자들을 한번 이렇게 직접 대입도 해보고 하면 괜찮을 텐데요. 음, 어쨌든 요거 지금 계속 한결같이 계속 같은 내용으로 가니까 과거의 영상들 제가 너무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자꾸 원래 영상을 하나 관심 있는 영상을 하나 클릭해서 보면은 그 작성자의 과거의 영상들이 계속 튀어나오잖아요. 그럼 제 영상은 몇 개월 지난 영상들은 잘 보진 않습니다. 네, 잘 보진 않아서 그래서 과거 영상들을 좀
이 회원 전용으로 돌리든지 비공개로 돌리든지 그렇게 할까 생각도 해보는데 꼭 필요한 분들이 또 있으실 것 같아서 여전히 남겨두긴 합니다. 네, 오늘도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마치면 되겠죠. 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오늘 우박 대박이었죠. 우박 우르르 쾅쾅해서 뭔 일인가 싶어서 나가봤더니 우박. 네, 애플시티님 감사합니다. 네, 모두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